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와 비율 오차시입니다. 교과서는 80쪽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율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여러 가지 비율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볼 거예요. 짠, 이게 뭘까요? 혹시 그림을 보고 이게 뭔지 알겠다라는 친구들 있을까요? 네, 이거는 라임이라는 과일입니다. 라임이라는 과일인데요. 요리에서 아주 새콤한 과일이고요. 요리에서 비린 맛이나 아니면 쓴맛을 좀 없애기 위해서 곁들여서 뿌리는 용도로 자주 사용이 되는 과일이에요. 물론 선생님을 보기에는 이 라임을 쥐어 짜서 먹거나 그냥 뜯어 먹을 것 같지만 예상외로 선생님의 취미는 바로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 라임을 가지고 라임청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차에 타 마시거나 아니면 탄산음료에 타서 맛있게 음료로 마시는 편인데요. 먼저 이렇게 라임을 얇게 썰어요. 그리고 설탕과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적절한 비율로 배합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을 해두면은 이렇게 라임청이 만들어집니다. 색깔이 조금 달라졌죠. 방금 전이랑 조금 달라졌죠. 오래 둘수록 점점점 약간 노란빛을 띠게 돼요. 자, 이렇게 수저를 푹 퍼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라임청을 듬뿍 퍼서 컵에 넣고 그리고 탄산음료 아니면 스파클링 워터를 부으면 시원한 라임 음료가 됩니다. 선생님 별로 맛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선생님이 사진을 잘 못 찍어서 그래요. 아주 맛있어요. 특히 여름날에 엄청 덥게 운동을 하고 딱 들어와서 이 달콤하고 새콤한 라임청을 넣어서 탄산음료나 스파클링 음료를 부어서 얼음을 띄워 마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요리와 회 같은 요리와 곁들여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직접 기른 로즈마리도 올리고요. 이렇게 올리니까 더 멋있어 보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 사진이 더 좋죠? 예, 저도 사실은 이 사진이 더 좋아요.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물 200ml예요. 라임청 5수저를 넣은 것과 물 300ml에 라임청 6수저를 넣은 것 중에서 친구들 어떤 게 더 라임의 맛이 강하게 날까요? 6수저를 넣었으니까 이게 더 강하게 날까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B예요. 6수저를 넣은 B가 더 강하게 날까요? 아니면 물을 적게 넣은 A가 더 강하게 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가 강하게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 B가 더 강하게 날 것이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모두 수업을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온라인 계약 말고 실제로 오프라인 계약을 했으면 선생님이 만든 라임청이랑 복숭아청을 갖고 와서 같이 이거 음료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볼게요. 먼저 교과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300km를 갔대요.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무엇에 대한, 그렇죠,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알아보래요. 가는데 걸린 시간이 지금 몇 시간이래요? 그렇죠. 시간은 지금 2시간이래요. 그러면 간 거리는요? 간 거리는 몇 킬로미터래요? 약 300km래요. 맞아요, 친구들? 그러면 이 둘 중에요.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고 뭐가 기준량인지 먼저 동그라미 쳐보세요. 걸린 시간에 대한이니까 어디일까요? 그렇죠. 걸린 시간에 대한 이게 기준량이 될 거예요. 기준량은 이 땡땡, 부호의 앞으로 가나요? 기호의 앞으로 가나요? 뒤로 가나요? 기준량이. 앞, 뒤. 어디예요? 그렇죠. 뒤로 간다는 거 다시 한번 짚고 갑시다.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을 구할 때 그러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여러분이 각각 적어볼까요? 기준량은 무엇이라고요? 네, 걸린 시간이고요. 비교하는 양은요?
그렇죠. 거리입니다. 거리.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을 구해보래요. 땡땡. 앞에다가는 무엇을 쓰고 뒤에다가는 무엇을 쓴다고요? 기준량인 시간은 뒤에 몇 시간이요, 친구들? 네, 2시간이었고요. 간거리는 300km였네요. 300km였고요. 2시간이었습니다. 자, 300대 2 이렇게 썼으면 됐겠죠? 자, 그럼 친구들 이거 4가지로 읽어주세요. 첫째, 300대 2. 둘째, 300화 2의 b. 셋째, 2에 대한 300의 b. 마지막 넷째, 300의 2에 대한 b. 자, 이렇게 4가지 모두 능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표예요.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해보래요. 두 지역의 무엇에 대한 넓이에 대한이네요. 친구들 그러면 어디가 기준량이요? 그렇죠. 넓이가 기준량이 되겠네요. 잊지 않고 꼭 표기하고 시작하기. 자, 서울의 인구와 넓이는 각각 얼마인가요? 자, 인구는 얼마예요? 네, 985만 7천 명. 다음에 넓이는요? 그렇죠. 605 제곱킬로미터였어요. 강원도는요? 강원도의 인구는 155만 명. 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친구들. 그쵸? 다음에 넓이는 와, 16,875제곱킬로미터. 와, 친구들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넓이 차이가 엄청나죠? 어디가 더 넓어요? 강원도가 훨씬 넓은데요. 인구는 어디가 더 많아요? 서울이 더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자,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할 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은 각각 무엇이네요? 넓이의 대한이니까 넓이가 무엇이 될까요, 친구들? 그렇죠. 기준량이 됩니다. 기준량이 넓이이고요. 그럼 비교하는 양은요? 그렇습니다. 인구가 되겠네요.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각각 구해보래요. 친구들 먼저 잠깐 화면을 멈추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울, 강원도 이렇게 적어볼게요. 화면 잠깐 멈추고 먼저 적고 돌아올게요. 친구들 한번 다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한번 해볼까요? 서울,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 서울은 몇 대 몇일까요? 비교하는 양이 인구니까 인구가 앞에, 넓이가 뒤에 들어가야겠죠? 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985만 7천 이고요. 여러분 넓이는요 605였어요. 그렇죠? 기준량이 넓이니까 넓이가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넓이가 뒤에 기준량. 자, 강원도는요. 강원도는 155만 이었고요. 넓이는 16,875였어요. 맞죠, 친구들? 비율로 적어볼까요? 분모에는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네, 헷갈리면 짝대기 하나. 분모가 605, 분자가 985만 7천. 분모가 16,875, 분자가 155만. 자,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서울부터 비율을 구해볼게요. 9, 8, 5, 7, 하나, 둘, 셋. 맞죠? 985만 7천 나누기 605는 그럼 얼마 나오나요? 16,292.5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기네요. 선생님은 자연수까지만 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16,292.5인데 이 2.5를 반올림하면 3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선 먼저 기록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155만 나누기 16,875는
자, 그럼 얼마 나와요? 네, 역시 반올림 할게요. 저는 92로 반올림 하겠습니다. 91.8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자연수로 92로 적겠습니다. 와,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러면 방금 계산했던 거 한번 적어볼까요? 16,293으로 우리가 반올림 했고요. 그 다음에 약 92였어요. 와, 그러면 친구들 두 지역 중에 어디가 더 인구가 밀집한 거예요? 어디가 더 많이 살고 있어요? 같은 땅덩어리에? 그렇죠. 서울이 더 많이 살고 있어요. 비율이 더 높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비율이 더 높잖아요. 서울이 강원도보다 넓이에 대한 인구 비율이 더 높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서울이 강원도보다 인구가 더 밀집했을지 여러분들은 왜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적고요. 개학 후에 선생님과 확인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세 번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한 후에 선생님과 같이 해볼게요. 화면을 멈추고 우리 먼저 문제를 풀어봐요. 교실 벽을 꾸미기 위해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서 회색 물감을 만든대요. 우리 이거 많이 하죠. 물감 색깔 만들기. 지혜는 200ml에 검은색 600ml를 쓸 거고요. 슬기는 250에 검은색 10ml를 쓸 거래요.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울까요? 즉 검정색 물감이 더 많이 들어갈수록 그렇죠. 더 어둡겠지요.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이 각각 얼마였는지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네, 흰색은요. 그리고 검은색은요. 지혜는 흰색 물감은 200ml를 쓴다고 그랬고요. 검은색은 6ml를 쓴대요. 그 다음 슬기는 흰색은 250ml였고요. 검은색은 10ml였어요. 맞죠, 친구들? 그럼 이거 한번 비율 구해볼게요. 자,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해보려고 하는데요. 흰색 물감에 대한 검은색 물감의 비율을 구하려면 친구들 뭐가 기준량이고 뭐가 비교하는 양일까요? 그렇죠. 뭐에 대한이니까 흰색 물감이 양이 바로 기준량이 될 겁니다. 다음에 검은색 물감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 될 거예요. 맞나요, 친구들? 그 다음에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을 구해보래요.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이니까 어디가 뒤로 가야 되네요. 그쵸? 흰색 물감의 양이 뒤에 기준량이고요. 검은색이 앞에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검은색 물감 6ml와 흰색 물감 200ml니까 이 녀석을 비율로 계산해 보면 200분의 6, 100분의 3이니까 친구들 이거 소수로 고쳐볼래요? 0.03이네요. 그 다음에 슬기도요. 마찬가지로 검은색이 비교하는 양이고 흰색이 기준량이라는 거 잊지 말고 적어볼까요? 네, 10ml 대 250ml니까 250분의 10. 자, 이거 분수로 고쳤을 때 약분하면 그렇죠. 소수로 고쳐봅시다. 0.04. 이렇게 계산되네요.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가요? 지혜가 0.03이고요. 슬기가 0.04예요. 누가 더 어두워요? 누가 더 진해요? 그렇죠. 슬기가 0.04잖아요. 0.03보다 0.04가 더 크죠. 슬기가 더 어두운 물감이에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같은 흰색 물감의 양에 비해서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의 양의 비율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지금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같은 기준량이 같게 맞추려고 우리가 이 비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기준량을 똑같이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검은색 물감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갔는지. 이런 비율이 생활 속에서 또 언제 쓰일까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혹시 타율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죠. 전체 타수, 즉 야구 방망이에 공이 닿은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을 우리가 타율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 4학년 때 배운 지도에서 혹시 축적 기억나나요? 이렇게 생긴 거. 뭐 1000만 이렇게 써 있던 거.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의 비율을 진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물 200ml에 라임청 5수저였어요. 물 300ml에 라임청 6수저였고요. A와 B 중에 여러분들이 뭐가 더 라임 맛이 진할 것 같다. 더 진하기가 더 맛있을 것 같다 라고 표현했던 거 둘 중에 하나 골랐었죠. 선생님과 한번 같이 계산해 볼게요. 친구들 라임청 만들 때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의 양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물에 라임청을 얼마나 넣었냐죠. 그래서 물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물의 양에 대한 라임청의 수의 비율을 구하면 되겠죠. 이 녀석이 기준량이 됩니다. 자, 그럼 A부터 계산해 볼까요? A는 200이 기준량이고요. 그 다음에 5수저네요. B는요. 300이 기준량이 되고요. 몇 수저예요? 6수저예요. 친구들 이거 비율 한번 구해보세요. 선생님 잠깐 멈추고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비율을 구해봅니다. 다 구했나요, 친구들? 네,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200분의 5죠. 그쵸, 친구들? 이거 소수로 먼저 고쳐볼래요? 소수는 분모가 1110이니까 200을 1000으로 바꾸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분모에도 5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5를 곱해서 25, 0.025. 맞나요, 친구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요. 300분의 6. 그러면 3으로 나누면 100분의 2. 0.02. 와! 이 자가 안 보여요. 선생님, 요 위에다 선생님 쓸게요. 0.02. 친구들, A와 B 중에 뭐가 더 그러면 라임청이 많이 들어갔어요. 같은 물의 양에 대한 라임청의 비율이 어떤 게 더 높아요? A가 더 높아요. 물의 양에 대한 라임청 수저수의 비율이 A가 더 높으니까 A가 더 라임청의 맛이 진하게 나겠네요. 그렇죠, 친구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마셔야 돼요? 네, 요 녀석을 마셔야겠죠. 더 진하게 맛있게 먹어야죠. 선생님, 저는 양이 최고입니다. 300ml 그냥 마시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진한 맛을 찾는다면 A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 다음 시간에는 6차 시에서 백분율 알아볼 거예요. 백분율. 얼마 전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 A, 국회의원 B, 선거율 54% 득표 막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때 이 퍼센트가 바로 백분율입니다. 힌트, 여러분들이 율은 율이니까 이거 뭔 것 같아요? 비율인 것 같아요. 비율은 비율인데 이 100이 뭘까? 하얗다는 100일까요? 지금 수학 시간이니까 뭘까요? 그렇죠. 숫자 100을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숫자 100과 관련된 특별한 비율을 알아볼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우리 숙제가 있죠. 수학 익힘 몇 쪽일까요? 네, 54쪽부터 55쪽까지 꼭 해결하고 채점까지 반드시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